뭐 뒤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이렇게 부부고 이렇게 부부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용적이냐면 서로 바꿔가면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서 대표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웨덴. 제목은 뭐냐면 실전형 인재 끝판왕. 뒤에 있는 저 그룹핑. 근데 이 아바라고 혹시 이제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삼촌 세대들, 네. 7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아바를 알죠. 자, 스웨덴을 얘기하려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표님 뭐가 떠오르시죠? 스웨덴 하면 혹시 그 이케아가 스웨덴인가요? 이케아가 스웨덴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케아가 저도 이제 이 책 쓸 때는 이케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이케아까지 생각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제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게 전 바이킹. 바이킹. 예. 물론 바이킹이 사실 뭐 북부에 스칸디니아 반도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노르웨이, 네. 스웨덴, fin란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핀란드는 아니라 그래요. 핀란드는 약간 족이 틀리고. 네, 네. 바이킹은 엄밀히 따지면은 덴마크랑 스웨덴이랑 노르웨이입니다. 이렇게 네. 세 개의 유별났던 종족이 스웨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그 스웨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8세기까지만 해도 영국하고 거의 대등했어, 국력이. 실제로 자기들도 스웨덴 사람들은 영국을 자기들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라이벌로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이 영국하고 라이벌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축구하시는 거 보면 있잖아요. 스웨덴하고 잉글랜드랑 싸우면 정말 라이벌전처럼 싸웁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스웨덴 사람들이 그 역사적 자부심이 상당히 크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발명품이 다 스웨덴 거예요. 뭐 이케아는 가구니까 자기 발명품은 아닌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을 다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그래요. 네. 다이나마이트가 없었으면 지구상에 있는 지금 도시가 아마 현재 시점에서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왜? 이걸 다 돌로 막 깨야 되니까 네. 이걸 다 깨야 되는 것을 다 다이나마이트로 뚫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가보시면 뭐 몇백 미터 가면 또 터널 있고 또 터널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대부분 다 폭파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의 발견은 어마무시한 문명의 발전 속도를 빨리 한 거죠. 그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발명한 거죠. 또 있어요. 성냥. 대단하죠. 성냥이 스웨덴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공산품이죠. 근데 사실 이 성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을 또 엄청나게 진보시키죠.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뭐 장작을 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성냥 이전만 해도 이 불을 어떻게 보면 이게 안 꺼트리고 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끌고 다니고 불씨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싯돌을 깨서, 많이 했겠죠. 부싯돌을 하는데 사실 뭐 정확도가 떨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보면 부싯돌 하나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불 피우려고. 성냥 하나면 끝인데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퍼입니다. 아, 지퍼도. 이 지퍼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추랑 지퍼의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촘촘하게 단추를 잠근 느낌인데 매우 빠르게 채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만 딱 봐도 이 사람들 되게 좀 뭐하다? 실용적이구나. 금방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발명품들. 다이나마이트, 성냥, 지퍼. 네. 자,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뭐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어떤 걸 주느냐, 어떤 뭐 교훈이 주느냐 그런 건데 뭐 뒤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여기 뭐 우리 청년들은 다 성인이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가 원래 이렇게 부부고 이렇게 부부예요. 이렇게 부부 커플로 이제 뭐죠? 이 그룹 밴드를 했죠. 아바람 밴드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용적이냐면 서로 바꿔가면서 또 결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 just do it. 뭐 문제가 뭐야, 이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의 조상이 바이킹이에요. 이게 바이킹이 어떤 종족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해적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질서 있게 움직였던 군대였던 군대. 상당히 실전적으로 말하자면 전쟁에 이기는 것을 목표로 모든 초점을 맞춘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플롯을 짤 수 있는 그런 군대였다 그래요. 유럽은 그 12세기 이 정도 11세기 12세기 가면요 거의 바이킹에 점령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이킹한테 이기지 못하는 게 바이킹이라는 군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항을 하면은 얘네들은 뭐냐면 모든 게 다 프랙티컬해. 그러니까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군대 덕이가 없어요. 뭐 전략이나 전술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또는 이 종족을 내가 함락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일. 그러니까 이 군대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막 뭐 여러 가지 뭐 봉건제도에 뭐 따질 것도 많고 뭐 귀족과 쌍놈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좋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안전장치인데 그런 안전장치를 막 해놓은 것들이 이 시스템적 사회적 시스템적 안전장치가 바이킹이라는 실용적 집단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장해서 당해버린 거죠. 그 과정이 약 한 100년에서 200년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이제 함락된 게 바로 영국 그 오렌지공 윌리엄,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복자 윌리엄. 도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그러죠. 부자. 왜? 바이킹. 영국도 결국은 바이킹에 점령당해서 지금의 영국인이 바이킹형이에요. 그 바이킹의 어떤 그 실용주의 정신, 이게 결국은 유럽이라는 나라가 차후에 자본주의라는 어떤 꽃, 저희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근대를 여는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그 계몽주의를 여는 어떤 하나의 씨앗이 된 거죠. 이 바이킹이 가지고 있는 이념, 그것을 가장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웨덴. 노르웨이나 덴마크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은 있죠. 어떻게 네. 생겼을까요? 좀 컸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큰 크고 뭐 되게 좀 뭐 빨간 머리 약간 느낌이 어. 예, 그런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 아마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유튜브에다가 스웨덴이랑 또는 노르웨이, 덴마크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다 인형같이 생겼어요. 유럽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약간 인형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동화의 나라에 나오는 그 노랑머리에 흰 피부에 팔다리가 긴 이 종족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사람이죠. 핀란드만 해도 약간 동양 피가 섞였죠. 스웨덴, 지금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지금 금발의 얼굴들이 다 이쁘고 미녀에다가 미남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